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 7번째 시간이죠. 배윤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처럼 옷을 입으셨군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국영수 비중분위과 선택 이런 얘기를 해왔고 지금 또 한참 수시철이고 뭐 이러죠. 그런데 뭐 이어지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막 안전빵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듯한데 고시, 공무원 왜 그렇게 갑자기 인기입니까? 이게 그 외환위기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외환위기 전 세대인데 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세대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사범대 다니시는 분들은 좀 속상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 전까지는 인문대에서 사범대가 점수가 제일 낮았거든요. 근데 제가 외환위기를 치르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해보니까 네. 1등이더라고요. 오. 지금은 경영대 다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경영대 다음에 이제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초창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어떤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대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쪽이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하다? 네. 사기업 이런 데 가서 막 테스트 당하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을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간절하죠. 들어가는 네. 과정에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미 나는 이미 루저다라는 열패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네. 그나마 이건 시험으로 가는 거니까 오히려 공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갖고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매우 많이 노력을 하죠. 공무원 되거나, 그러니까 뭐 5급 공무원, 옛날 말로 고시, 그다음에 지금 뭐 7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 이런 시험들은 다 끝까지 출신 대학 이런 거 전혀 안 봅니까? 네, 안 봅니다. 시험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예 자기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그 쓰는 칸도 없어요? 네, 쓰는 칸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점은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7급 준비를 보통 많이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9급, 경찰, 뭐 소방직, 요새 소방직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단순히 학생들이 어떤 비전이 없다, 너무 인생을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만큼 확실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랑 두 번째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쟤는 뭐 백으로 뽑혔다, 뭐 누가 있다, 뭐 역시 학맥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나마 공무원 사회는 그게 좀 없으니까 네. 일단 선발되는 과정 내에서는 이쪽에 더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은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보면서 좀 미안한 감도 있었지만 사교육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시나 했더니 채용 과정, 경쟁 과정에서의 비교적 상대적 공정성, 그런 점이 충분히 있겠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다들 그렇게 몰리긴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갈 때가 아니라 직업을 고를 때는 최소한 한 10년 후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사회 변화의 트렌드를 좀 읽어낸다거나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한데 물론 어렵죠. 비전 있는 직업 뭘 고르고 뭘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MBC에서 하는. 예. 그 프로그램에서 전체 움직이는 스텝이 한 해 촬영할 때 움직이는 스텝이 한 12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그 120명 중에서 MBC 정직원은 7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꿈을 꾸거나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을 할 때 보통 대중매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그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대중매체는 어떤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인의 꿈을 꾸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여쭤보셨듯이 뭐가 비전 있는 직업이냐? 사실상 알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외환위기 전에 교사가 이렇게 인기 직업이 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지금 교직이 어마어마한 인기 직업이 됐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더라,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더라라고 함부로 자식에게라도 조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네. 왜냐하면 그 부모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건 폭력일 수 있습니다. 네, 폭력이다. 비전 있는.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성질이 좀 급한가요? 뭐 탁탁 꼽아줬으면 좋겠는데 찍어줬으면 뭐 이를테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얘기는 학생들한테 많이 해요. 구글이랑 좀 친해지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구글? 네. 네이버 말고 구글? 네, 네이버로 좀 제발 검색하지 말고 거기는 뭐 맛집도 광고 순으로 돈 내는 순으로 올리는 데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맛집 쳐가지고 맨 위에 나오는 거는 필경 돈을 좀 냈을 거다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에요. 조회수를 조작해요. 그래서 구글을 좀 이용해서 구글이 어떻게 이 사이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커나갈 건지 저는 이제 구글이 발전하는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쉽게 말하면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잖아요. 그거 미국에서 걸렸던데 교통경찰한테. 네, 여러 누구한테 물리나 그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은 있지만 만약에 무인 자동차가 활용이 된다면 1차로 없어지는 직업은 운전직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직업들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물을 좀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최소 검색이라도 구글로 좀 해봐라. 뭔가 좀 다를 겁니다. 그걸로 검색을 하다 보면. 구글하고 친해져라. 구글을 보면 미래가 좀 잘 보이나 보죠. 네, 매우 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구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 있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글 주식을 갖고 이거는 전혀. 예. 자, 우리가 또 하나 늘 부러워하는 게 지난 5회차 때인가도 북유럽의 이제 그 방과 후 이른바 엑스트라 액티비티 이거를 말을 했더니 어떤 청취자분께서 올리신 댓글에 배 원장이 이건 좀 잘못 짚으신 것 같다. 북유럽에서 학교 마치고 가는 거는 대개 뭐 바이올린이거나 체육이거나 이런 거고 우리는 국영수 보습으로 이렇게 애들이 피곤한 거 아니냐. 배 원장이 너무 북유럽의 이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동등한 비교가 안 됐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전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도 할 겸 북유럽 시스템과 우리나라 시스템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바를 알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초등사교육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초등사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예체능 쪽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집중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제 많은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북유럽을 따라하자, 북유럽이 우리의 모델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유럽과 우리나라와는 직업관과 인구 분포, 인구 규모가 다릅니다. 네. 그쪽은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 입신양명을 하겠다, 집안을 어떻게 해보겠다, 명예를 갖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문화와 가치관과 철학이 너무 다른데. 그것도 다르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기억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기억의 차이.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가 부모님을 교육시켰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세대가 저희를 교육시켰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사는지를 봤더니 어떤 기억이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거랑 땅 잘 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성공의 기억, 부자가 된 기억이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땅은 가지고 있어야 팔아서 뭐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없는 사람들은 모든 걸 교육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유일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분 상승된 사례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접한 기억은 책으로 읽은 기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했던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 좀 씁쓸하네요. 자, 이제 오늘의 아주 마지막 메가톤급 핵펀치 같은데 교육부 해체가 답이다. 이 지금 정부 조직을 뭐 붕괴시키자는 선동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학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수직적 서열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교육 자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교육감 한 명만 직선제로 뽑아놓고 나머지 모든 시스템은 교육부가 내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권한을 교육감한테로 넘기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감? 네. 그래서 교육감이 교육 자치를 얼마큼 실현해내느냐가 그 지역 교육의 어떤 과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만 나라가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형태에서 겁박하는 구조로는 네.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봐요. 제가 일부러 반론을 한번 좀 해볼까요? 이를테면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 중등 과정은 지금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건 빈촌이건 사회경제적으로 강자건 약자건 저는 공교육이 해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일단은 제공하고 비슷한 스타트 라인에서 사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단일한 룰로 교육의 처음에는 그건 좀 유지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교육감들에게 다 맡겨놓으면 선출직 교육감들이면 아무래도 인기 영합을 할 거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배우는 게 달라버리는, 만약에 너무 극단적 비유지만 그렇게 되면 좀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을 형성해야 할 교육의 그 일정 기능이 좀 혼란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네. 중요한 건 각 시도 광역시마다 교육청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교육청은 중앙정부 명령을 하달받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감이 아무렇게나 교육과정 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가 국가가 만들어놓은 교육체제 안에서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거죠. 이를테면 교과서 같은 거를 이제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까지 말하는 건 좀 오버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쳐서 현재 만든 이 국정교과서를 만약에 폐지한다고 치면 네. 반대쪽에서 또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이런 혼란이 올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교육감한테 주겠다. 교육부를 해체시키고 교육감한테 넘기겠다라는 공약을 실현시키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교육감들은 그러니까 아주 뭐 급진적인 이재정 교육감님은 또 급진적으로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6살, 저는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 대신 각 학교 학생애들이 어떤 교육감을 지지하겠다는 선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언. 네. 그러면 그 교육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짤 거고 자율성을 보장할 거지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생들을 교육의 객체로만 보지 말고 교육 소비자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하자, 뭐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 되겠는데. 맞습니다. 예. 아무튼 교육부 해체가 답이다. 이건 처음에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은 또 일정 부분 공통적으로 취할 것은 룰로 정해놓고 네. 그 위에 다양성을 추구하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가 이제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대미 문을 닫는 달입니다. 다음 주는 요즘 또 한참 고3 수험생들께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논술 전형, 논술 대비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고액 쪽집게 과외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윤호 원장이었습니다. 룰루의 To Sir With Love, 스승의 날에 항상 많이 들었던 곡이기도 하죠.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그렇지만 같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